듣고 보는 이야기 듣보이.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고 해도 손색 없는 최민식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너? 야,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아들을 법한 이 모든 명대사를 남긴 배우.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악마를 보았다,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최근에는 카지노와 파묘에서도 명품 연기를 보여준 최민식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들, 다시 말해 한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최민식은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캐릭터와 접신한 것처럼 그야말로 신들린 듯한 연기를 보여주죠.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북한 특수요원부터 뒤늦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삼류 건달, 15년간 감금된 채 복수를 계획하던 남자, 잔인하고 비정한 연쇄살인마, 야망과 권력욕에 찌든 조직폭력배의 대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경찰 조직의 간부에 이르기까지 최민식이 소화해낸 역할들은 아무리 연기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인생이 표현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작품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송강호와 함께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배우로 평가받고 있죠.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과연 스크린 밖에서의 인간 최민식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들도 함께 보면서 최민식의 일대기 시작해보죠. 아무리 다양한 배역을 연기했어도 개성이 강한 캐릭터가 줄을 이뤘던 탓인지, 아니면 최민식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느낌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최민식의 실제 성격이 그가 연기해온 배역들만큼이나 강하고 거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최민식은 나는 성격에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감정 기복도 심하고 여린 구석도 있고 마초적 기질도 있다고 자신을 표현했죠. 실제로 알려진 몇몇 일화에 따르면 최민식이 때로는 감성적이고 때로는 강인한 매우 입체적이며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인 면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최민식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최민식은 1962년 5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에서 사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최민식의 아버지는 함경북도 북청에서 태어난 축구선수 출신이었죠. 최민식은 아버지가 운동선수 출신답게 터프하고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너그럽고 과묵한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에게 혼나는 날이면 발길 한 방에 2-3m는 기본으로 날아가야 했으며 한 번은 아버지의 발길질을 손으로 막다가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 말했죠. 이렇게 한 번씩 불같은 면모를 보인 아버지를 닮은 것인지 최민식 역시 어릴 적부터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최민식이 연예인들과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입니다. 틈만 나면 영화관에 찾아가 다양한 영화를 봤는데, 이때 영화관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팻말이 붙어있어도 최민식은 개의치 않고 들어가 영화를 관람했죠. 사실 이때부터 이미 177cm로 키가 다 자라 있던 데다 덩치도 컸던 중학생 최민식은 그다지 어려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최민식은 대일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할 만큼 리더십이 있었으나 동시에 싸움꾼으로 소문났을 만큼 거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고등학교 생활을 무의미하게 느낄 만큼 학업에 아무런 뜻이 없었죠. 최민식에게 있어 당시 학교란 감옥과도 같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민식은 점점 더 수업은 뒷전인 채 영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1974년에 개봉한 미국 할리우드 재난영화 타워링과 1976년에 개봉한 미국의 뮤지컬 드라마 영화 스타 탄생을 특히 감명 깊게 보았죠. 스타 탄생은 저도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도 거부감 없이 잘 보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18년에 개봉한 리메이크작도 있으니 리메이크작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다 하길종 감독의 영화를 보며 크게 감동받은 최민식은 영화인을 꿈꾸게 되는데 사실 이때는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최민식은 하길종 감독의 에세이 백마타고온 또또 또한 감명있게 읽었는데 해당 책은 영화인이 사회문화의 리더이며 영화 제작자가 상업성의 예술성을 보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 대목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최민식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 관련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읽으며 영화 제작자의 꿈을 점점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명동의 한 경양식 집에서 영화평론가 변인식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변인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최민식에게 학생 때는 공부만 해라, 대학에 가서 영화 감독의 길을 찾아도 늦지 않는다, 감독이란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감독이 다룰 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게 다 소재가 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자란다는 식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뻔하고 상투적으로 들릴 만큼 교과서적인 조언이었지만 최민식은 의기소침해지거나 부담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변인식의 진지함에 감동을 받았죠. 변인식의 말대로 영화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부터가 난관의 시작이었죠. 최민식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걸 왜 모르냐며 심하게 화를 내고 면박을 주곤 했죠. 하지만 최민식은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상이었던 하길종 감독을 따라 한국 외대와 미국 UCLA대 코스를 밟고 싶었죠. 하지만 외대에 들어갈 성적이 안 되는 탓에 최민식은 결국 연극영화과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연극영화과는 실기 성적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최민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극단 뿌리의 연구단원으로 들어가 첫 연기를 시작했죠. 당시 해당 극단의 연구단원은 3개월 코스의 수강료가 13만 7천 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인데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최민식을 위해 돈을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큰형이었죠. 최민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가장 큰 후원자로 큰형을 꼽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극단 생활을 시작한 최민식은 미국의 유명 극작가 손튼 와일더의 작품 우리 읍내에서 주인공 조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지만 이때부터 탁월한 재능을 나타냈던 최민식은 극단 선생님으로부터 아예 극단 단원으로 눌러 앉으라는 권유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연극영화과 입학이 급선무였던 최민식은 이를 거절하고 바라던 대로 이듬해에는 동국대 연영과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동국대 연영과는 1학년 때도 연극 한 편씩은 출연하게 했는데 최민식은 테드 모젤의 즉흥극에 출연하여 연출가 역을 맡았죠. 이때 최민식의 연기를 눈여겨 지켜본 안민수 교수는 대뜸 그에게 차라리 배우를 하라며 좋은 감독이 되려면 어차피 배우가 뭔지 알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후 최민식은 감독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연극에 출연하며 지루했던 고등학생 때와 달리 치열하고 열정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여러 편의 연극에 출연하다 보니 최민식은 연극영화과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고 공부에도 재미가 붙어 장학금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집에서 나와 독립하여 혼자 생활비를 벌어 쓰기 시작했죠. 앙케이트 요원부터 식당 서빙, 공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하거나 몇몇 대학 연극이 연출을 맡아 당시 기준으로 거금이었던 20만 원을 한 번에 벌기도 했고요. 그러다 최민식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군대에 입대하여 27살에 제대하게 됩니다. 대학에 복학한 최민식은 학교 무대는 물론이고 극단 무대에도 꾸준히 올랐고 아예 동국대 소극장에서는 세면 도구까지 가져다 뒀을 만큼 살다시피 했죠. 연극에 푹 빠져 살던 최민식이 주목받게 된 것은 TV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이미 연극 쪽에서는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배우였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죠. 당시 최민식은 실은 극장에서 진행하는 연극 에쿠스의 알런 역을 제안받게 되는데 알런이 17살 소년이었기 때문에 서른을 바라보고 있던 최민식은 역할에 부담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늘 열망하던 배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안을 수락했죠. 3개월 동안 오직 연습에만 매달린 최민식은 무대에 올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연찮게도 이 연극을 드라마 작가 나연숙이 보게 되었고 최민식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본 나연숙은 KBS 담당 PD에게 연락하여 꾸숑 역을 맡을 배우를 찾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최민식은 영국 에쿠스에서의 활약으로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TV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때 최민식이 캐스팅된 드라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삶을 모티브로 만든 야망의 세월이죠. 야망의 세월은 지금 문체부 장관이지만 과거 전원일기에 출연하여 국민 배우가 된 유인촌이 주인공 역할을 맡고 이외에도 당대 네로라는 배우들이 캐스팅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야망의 세월의 최고 시청률은 50%,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이 드라마에서 배우 박근영이 맡은 최두익 회장의 사생아로 출연한 최민식 역시 극중 애칭인 꾸숑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지금의 최민식은 사실 미남 배우보다는 강한 개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연기파 배우 이미지가 강하지만 당시의 최민식은 바이크를 잘 타는 잘생긴 반항아로 등장하여 신선한 마스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죠. 야망의 세월이 끝난 후 최민식의 몸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연극으로 겨우 몇십을 받다가 드라마 하나로 광고 한 편에 몇백을 받는 연예인이 된 것이죠. 사실 최민식은 야망의 세월이 방영하기 이전인 1989년 7월에 영화 구로 아리랑으로 데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탓에 최민식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야망의 세월로 단숨에 스타가 된 것이죠. 이후로도 최민식은 여러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영화한 영화 일그러진 영웅에서 김선생 역을 맡았고 영화 우리 사랑 이대로 사랑은 유재에도 출연했죠. KBS 드라마 정든님과 1월 MBC 뜨거운 강의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숑의 인기가 무색할 만큼 최민식은 이후 작품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민식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연기를 못했다가 아니라 출연한 작품들의 흥행이 그닥이었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1994년 KBS 드라마 서울의 달에 촌스러운 시골 청년 춘섭의 역할로 캐스팅된 최민식은 비로소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서울의 달은 최고 시청률 48.7%, 평균 40%대의 높은 시청률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서울의 달에서 최민식은 실제 시골 청년보다 더 순박하고 촌티나게 박춘섭 역을 소화하여 야망의 세월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동시에 자칫하면 야망의 세월의 구숑으로 굳혀질 뻔했던 최민식의 이미지도 변신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최민식은 이미 인기에 대한 거품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달 성공으로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달 이후로 두세 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시청률은 저조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6년에는 MBC 드라마 그들의 포옹을 촬영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까지 겪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최민식의 배우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돈도 건강도 잃은 최민식은 히트작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슬럼프를 겪게 되었죠. 최민식은 일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 그곳에서 무의 도식하다가 저녁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속된 말로 진상을 부리는 날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반쯤 포기한 듯 보였던 최민식에게 또다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작품이 찾아왔죠. 1999년에 개봉한 강재규 감독의 쉬리였습니다. 쉬리에서 북한 특수 8군단 대대장 박무영 역에 캐스팅된 최민식은 서울 보라매 공원 인근의 액션스쿨에서 하루 6시간씩 45일 동안 무술을 익혔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살찐 북한 특수부대 요원은 성립이 안 되는 캐릭터였으니까요. 무술 감독의 혹독한 지도에 따라 군대 유격 훈련 수준의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은 최민식은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80kg에서 68kg으로 감량할 수 있었고, 준비된 배우로서 쉬리 촬영에 들어간 최민식은 이전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쉬리는 한국 영화 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죠. 쉬리에서 냉철한 동시에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박무영 소자를 완벽히 소화한 최민식은 주인공이었던 한석규를 넘어서는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의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쉬리 이후 최민식의 필모그래피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작품들이자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작들이죠. 작품도 작품이지만 작품 안에서 보여준 최민식의 연기도 명품이었고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각종 영화상을 수상한 로맨스 영화 파이런, 빨리 돈이나 내놔 이 새끼야. 줄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최민식의 대표작 올드보이, 누가 됐든 기다려라. 거기서 나한테 최면 걸었지. 박찬욱 감독과의 또 다른 히트작인 친절한 금자씨, 눈화장이 그게 뭐야?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로 변신하여 큰 화제를 모은 스릴러 영화 악마를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좋게 가보자.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작품성도 인정받으며 수많은 유행어를 낳은 범죄와의 전쟁.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 한국 느와르 영화의 한 획을 그은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 내 목줄이 먼저 끊기나 네 모가지가 먼저 따이나. 우리 말은 똑바로 하자. 응? 내가 아무리 바닥인 놈이라지만 1760만 명이라는 한국 영화 역대 최고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 명량. 받겠느냐? 사부들을 미치시켜라. 예, 장군. 마치 물살도 다시 돌아섰으니 결말만 빼면 최고의 드라마였던 OTT 드라마 카지노. 60억은 좀 힘들어요. 야, 서태서. 야뭐 You know why I need it? 그리고 OTT가 도입되며 영화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1000만 관객을 달성한 2024년 영화 파묘까지. 큐 오버유 어리테. 젖은 나무는 새보다 질기다. 최민식이 출연한 작품 대다수가 흥행과 수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면서 최민식은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의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방 언급한 영화 이외에도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작품이 흥행하지 못했을지언정 단 한 번도 최민식의 연기가 문제되었던 적은 없죠.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강렬한 캐릭터 구축 능력 덕분에 최민식이 맡은 캐릭터는 최민식이 아니면 대체 불가인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만큼 연기 보는 재미가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당장 제 주변에서도 영화 예고편이 뜨거나 할 때 최민식 나오네 재밌겠다가 바로 나오니까요. 이는 최민식이 소위 돈 되는 영화만 쫓아가지 않고 순수하게 마음을 울리는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민식은 영화 파이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눈시울이 젖었다고 표현했죠.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익혀졌다. 이건 나를 위해 만든 배역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건 통상 과학적이라거나 논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느낌으로 와 닿아야 한다라며 파이란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민식은 흔히 접신한 것처럼 신들린 연기를 한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데 실제로 최민식은 연기자는 무당이고 연기는 신내림이라고 표현했죠. 신이 씌어야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혼의 실체화가 자신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최민식이 연기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파트이죠. 때문에 최민식은 토크쇼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배우들에게 갑자기 울어보라거나 웃어보라는 등의 즉흥 연기를 요구하는 게 못마땅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기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캐릭터를 연구하고 죽어라 연습한 후에야 온전히 해당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민식이 언젠가부터 드라마보다는 영화에서 더 자주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촬영 스케줄 특성상 오랫동안 연기를 준비할 시간 없이 곧바로 촬영에 들어가야 하지만 영화는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캐릭터를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최민식의 이러한 연기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민식의 연기에 감탄을 넘어 감동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득보이의 배우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영화부터 음악, 스포츠까지 대중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식 배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